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골 어느 숲속에 작은 책방을 내고 마음 공부하면서 소박하고 느리게 사는 분입니다. 진정한 나,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안내하는 책방지기. 남우선 대표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불교는 내 인생의 운명이며 인연입니다. 제가 법사였던 아버지에게 받은 불연을 바탕으로 20대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불교 잡지를 만들었던 출판인 남우선 대표, 성철 스님, 서홍 스님, 백봉, 김기추 선생에 이르기까지 당대에 손꼽히는 선지식을 친견하며 불연을 다져온 그는 무리한 나머지 26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 죽음 직전에 이른다. 다행스럽게도 부처님 가피로 건강을 회복한 후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출판인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원하는 행복은 아니었다는 남우선 대표. 결국 그가 찾은 건 시골의 작은 책방을 열고 소박하고 느리게 사는 것이었다. 강원도 외곽, 절터 같은 숲속의 깨달음의 공간을 마련.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친 이에게 새 삶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남우선 대표의 신행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남우선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까지 오시는데 꽤 걸렸다고 들었는데 대표님, 인적 드문 그 오지에 털을 잡고 계시다고요. 네, 오지 들어갈 때는 오지였는데요. 20년 예. 전에 이제 가고 20년이 지나니까 한 동네가 생겼어요. 네. 예. 그래서 뭐랄까 그 지역을 제가 조금 활성화시켰다고 할까요? 하여튼 문화 지역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남우선 선배님이 사는 동네가 그 골짜기가 이름이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터득골. 터득골인데요. 네. 저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예. 와. 들어가서 보통 동네 어르신들이 터덕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네. 터득이란 말을 어르신들이 터득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터득골이라고 지명은 그렇게 돼 있으나 동네 분들은 터덕골이라고 그러죠. 터덕 걸어가는 곳인가?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제가 지명 사전을 보니 이제 터득골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좀 공부하는 공간을 꿈꾸면서 이제 터를 찾았는데 그 형상으로서는 꼭 어떤 고독한 이제 참선 수자가 이렇게 왜 보통 사람을 좀 단절하고 들어가서 사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때 가서 살만한 어떤 그 탐나는 그런 암자터? 이제 예. 토굴터. 토굴터? 네, 예, 토굴, 스님이 토굴. 따로 토굴터라고 네. 그러시네요. 예, 토굴터 같은 정말 매력적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렇게만 알았지 거기가 터득골이라는 곳일 진짜. 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네, 더 놀라운 거는 그 행정지명이었어요. 예. 거기가 이제 원주시 흥엄면 대안리 터득골.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이거를 알아채시는데 그렇죠. 이제, 흥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일으킨다는 그렇죠. 이런 네. 흥업이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대안은 스님도 잘 아시다시피 네. 열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열반은 곧 니르바나. 예. 네, 그게 니르바나. 크게 네. 편안하다는 거거든요. 뭐 부처님 경전 중에 대안반 수의경 이런 예, 것도 있듯이 맞습니다. 그게 크게 편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골짜기는 터득골.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키워드 재미있는 일을 하는 거는 흥업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 없이 사는 거는 대안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만 합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도 하고 두려움도 그 일하면서 물리치면서 그런 것을 터득하는 곳. 이제 제가 물론 뭐 해석을 그렇게 하긴 했으나
어떻게 보면 그 지명을 현판을 써서 이렇게 걸어놔도 제 삶의 지향하고 크게 어긋남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멋지네요. 그거 써놔야 되겠어요. 그러다가요. 네네네. 그 이제 스님들이 느끼기에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제 그 터득이 먼저고 그렇죠. 도를 터득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대안은 이제 더 큰 시각으로 이제 법계를 보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흥업, 보살행을 실천해서 맞습니다. 불토를 만들어가는 이런 확대되는 개념. 네.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듣는 것만으로도 예. 왠지 가보고 싶은 네, 생각이 네, 나요. 진짜 가보고 싶어요. 예. 네. 불자들이라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어쨌든 그게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그게 인연이죠. 인연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 불교 TV에 오시면서도 감회가 남다르셨다고요. 예,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 생을 건너뛰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뭐 제가 뭐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된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불교 집안에 깊게 인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초반에 그 선사상이라고 예. 네, 그 잡지를 제가 한 예, 본 적이 5년 있습니다. 동안 편집을 했었어요. 아, 예.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어쩌다 이제 불교 잡지를 편집하게 됐었는데 부친이 이제 제가 법사님이셨어요. 뭐 그렇다고 법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 어쨌든 불교 대학에 이제 이렇게 뭐 행정일도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불교 동네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셨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불연이 있었는데 의외로 행정을 많이 하시다 보니 집에서 제가 느끼는 부친의 모습은 좀 속되다. 예. 왜 사판이라는 말. 예, 절에서는 그렇게 예, 얘기합니다. 사판 뭐 이판 이렇게 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사판의 이제 모습이신데 예. 뭐 계산하시고 맨날 뭐 경영하시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하고 뭐 이런 명찰 같은 거 맨날 돌아다니고 뭐 장부 정리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나? 물론 뭐 이제 매일 정한수를 이렇게 뜨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뭐 이제 절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제가 느끼는 모습은 이제 그렇죠. 보통 아버지가 존경받기는 어렵잖아요. 네. 특히 이제 사춘기 시절에 뭐 이상이 많은 그 젊은이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역시 이제 그런 모습이어서 제가 그 어쩌면은 좀 싫어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 아버님이 제가 이제 출판의 맛을 좀 들이던 시절에 그 잡지를 한번 맡아서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개 이제 기관지 같은 것이었는데 80년대에는 왠지 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명상붐도 있었고 또 왠지 제가 이제 처음에 문학에 천착을 하다가 예.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에 많이 끌렸어요. 그래서 그 잡지를 만들면서 이제 그 스님들 지금 생각하는 뭐 이제 잡지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존경스러운 어떻게 보면 막 뵙기 어려운 스님들을 뵐 수 있는 어떤 패스포드가 그렇죠.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발심이나 의문들을 풀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일로 만나면서 바로 만날 수 있었으니까 뭐 성철 스님 당대 이제 종종 계셨고 서홍 스님 그다음에 그 백봉 김기철 선생님이라고 이제 김기추님 김기추의 아주 유명하시죠. 부산에 이제 보림선언에 계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찌 보면은 크게 어떤 제가 이렇게 어떤 그 기초 공부도 안 된 사람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고승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견성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그냥 충격적으로 제가 이렇게 일로 만났지만은
아주 충격적으로 이제 만나는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어떤 부친과 저와의 어떤 인연 속에서 그런 일이 주어졌고, 또 그 일 속에서 이제 그런 수행자분들, 보통 수행자는 아니셨고, 그런 분들을 만나고, 이제 불교 동네를 아주 이모저모를 제가 접하게 이제 됐었죠. 아, 네. 그러니까 불교 잡지 만드느라고 아주 그냥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또 그냥 출가도 할 뻔했다고요? 아,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근기가 좋으면은 그 좋은 환경에 있어서 출가를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저기 왕자의 입장에서 출가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궁지에 몰리면 네. 항상 어떻게 이 일을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출가할까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이 80년대는 굉장히 그 불교 미디어의 입장에서 보면은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종단의 후원을 받지 않는 제가 하는 잡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거의 이제 혼자 힘으로 꾸려갔어야 되는데 1인 5역을 할 수밖에 없었죠. 뭐 기획서부터 심지어는 배봉까지. 개인적으로는 5년을 이제 그 잡지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고갈이 됐죠. 체력적으로나. 예, 그 일은 굉장히 달콤하고 저에게 좋았으나 그야말로 번아웃이 됐네요. 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책상에 앉았는데 입에서 피가 기침을 하는데 이게 피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 결핵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역시 결핵 이제 2기에서 3기 사이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 스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잡지가 이제 제가 일개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했더라면 아마 조금 힘들면 나왔겠죠. 요즘에는 뭐 1년도 잘 안 하는 뭐 어려우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가족이 연루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어서 그리고 또 제 자신도 한번 뭐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는 좀 근성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만하라는 사인이 그렇게 내려온 거죠. 예. 아니 일하다가 죽을 뻔했으면은 저 같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을 텐데 다시 또 출판업을 하셨다고요? 그 5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가자 입장에서 보면 행자 생활 같은 거. 네. 그 5년 동안 배운 일이 너무나 이제 고도의 어떤 훈련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책 만드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예. 그 정도로 혹독했는데 이제 그래서 출판으로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그래서 단돈 이제 1,000만 원이 제 수중에 있었는데 그래서 딱 책을 한 권 내면 그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제 예산인데 제 나름 제 특유의 어떤 그 오기로 이제 딱 한 권의 책을 기획해서 그 책을 내고 마지막 과정에서는 그 종이값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때 우리나라 이제 명상 쪽에 어떤 뭐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가 지금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서도 아주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과 제가 친분이 있어서 종이를 좀 빌려주면 어떠냐, 종이값을 좀 빌려달라 했더니 선뜻 하셨는데 이제 그게 또 놀랍게도 예.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예, 그게 이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예. 이게 죽기 살기로 하면은 뭐 안 된 일은 없구나.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판인으로서의 어떤 정상 궤도를 제가 이제 가기 시작했죠. 근데 일은 잘 됐는데 예. 왠지 재미가 없었다고. 예,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잘 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가 26, 7이었는데 그렇게 잘 되니까 이제 사장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원하는 이제 분야의 책을 냈었고, 근데 뭔가 좀 근본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게 과연 맞나? 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진로를 바꾸게 됐어요. 아주 그냥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고 미국에서 하고 오셨다고요? 이 출판을 접고 뭔가 이제 시골로 이제 그 원주로 이제 제가 이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예. 이제 그 어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LA에 아주 그 당시로서는 명상서적의 메카라고 하는 보디 트리 그러니까 이제 보리수죠. 예, 보리. 예, 우리말로 보리수인데 보리수 서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서점의 어떤 그 롤 모델 같은 곳인데요. 예, 거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제 거의 없는 돈을 다 챙겨가지고 미국을 처음 가본 거죠. 91년도에. 예. 예. 근데 이제 미국 도착한 첫날 제가 어떤 그 호젓한 모텔에 들었는데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예. 정신이 번쩍 나죠. 미국은 총기 소지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뭐 죽어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죽나. 또 다른 길이 있을까 생각해 이제 어쨌든 간에 행동을 하고 한번 죽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그 문과 같은 면에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은 제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모르죠. 예. 제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선제 공격을 하는 식으로 하면 도망가지 않을까. 예. 예. 도망 안 가면 저는 죽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창문을 먼저 열고 제가 훨씬 더 좋은 공격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예. 창문을 열고 이제 그 공격을 했는데 그 도망을 갔어요. 예.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그날 이제 한잠도 못 자고 새벽에 날이 밝자 이제 나와서 아주 피곤한 몸으로 제가 이제 그 골목길을 걸어서 나왔죠. 근데 뭐라 그럴까요? 뭐 뛰어봤자 뭐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 달마 젠센터라고 하는 간판이 주택가에 바로 뒷골목에 붙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한국절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역시 그 무량 스님이라고 예, 숭산 스님의 이제 그 제자인데 제자 한 분 있죠. 예일대 법학과를 나온 예. 그 미국 분인데 숭산 스님한테 이제 출가를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주지로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잘됐다. 그 절에 이제 묵으면서 제가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불교를 한번 체험하게 된 거죠. 예. 그 어떤 전통적인 한국 불교에서 제가 굉장히 깊은 감화를 받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글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일반 사찰에서 느꼈던 어떤 문화적 차이 내지는 불일치 같은 것들을 네. 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뭘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달마 젠센터에 있는 무량 스님이 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많은 의문이 풀렸어요. 예. 터득골 말씀하셨잖아요. 네. 터득골. 그래서 흥엄면 대안리 대안리. 터득골. 한번 들으니까 아니죠. 진짜. 그런데 시골에 정착하고 나서도 이제 부처님 손바닥 안 갔다. 네. 지명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나무선 이름 좀 특이하잖아요. 이름도 그죠? 우리 대표님 나무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름 어떻게 보면 터득골에 들어간 거의 목적 예. 내지는
거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 다 이 이름과 이제 나무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이름과 관계가 이제 거기서 시작하고 끝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칭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명상적 의미에서는 도달했다. 예. 이미 도착했다. 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첫 마음 열 때 이미 끝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미 도달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법명을 짓는구나. 그래서 저도 제 호정명을 버리고 부모님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한 25년 전에 이제 나무선으로 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제가 출가를 해야 마땅하나 출가 인연이 좀 복이 없어서 부족했고 그렇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더라도 출가한 사람처럼 제 마음의 어떤 그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길도 하나의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무는 이제 우리가 보는 틀이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형상적으로는 이제 그 우주를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어떤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표상이고요. 그 다음에 선은 그 스님들의 그 참선, 그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 이름으로 불리다가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 의미를 거기에 담아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삶의 내용물도 정했죠. 그게 바로 이제 터득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터득골.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무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처님 가피를 떠오르는 순간 참 많았다고요. 위기 때마다 또 기적이 생긴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살고 싶은 거는 이제 깊은 산속이었는데 어려운 일 투성이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전통과 길이 닦여 있는 게 없는 길을 제가 닦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 만들기도 시골에서 하는 일을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역 출판이라는 거를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터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토목이라든가 건축, 뭐 이런 어떤 것도 조금 더 생태적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이제 의도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뭐 건축을 전공한 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 걸 혼자 이제 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풀었던 거죠. 근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 이제 동네 어르신이 축대를 쌌다가 포크레인에 맞아가지고 떨어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쇳덩어리에 노인의 몸이 부딪혔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상사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까지도 가능한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제가 그때 아찔하더라고요. 아 이거 할 수 없게 되나? 제가 선택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절대절명의 어떤 선택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이제 119가 와서 이제 병원에 실어 갔는데 놀랍게도 그 진단 결과는 가벼운 실금 정도가 가셨다는 거예요. 아유. 의식 물론 깨어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을 이렇게 쓸어 내렸는데 어떻게 보면 큰 가피죠. 부처님 가피. 이거는 제 의지가 아니라 이제 터득골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그런 거에 문을 열어주는 거는 제가 아니라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으면은 저는 아마 시작을 못했겠죠. 근데 그분이 떨어진 그 곳에 이렇게 부드러운 돌이 없는 흙이 쌓여 있는 막 이렇게 퍼가지고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고기에 딱 쓰러지신 거예요. 부처님 가피네요. 부처님 가피네요. 그거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드럽잖아요, 스펀지 같이. 그러니까는 살짝 금방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터득골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심이라고 할까? 이건 제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그 후원과 가피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초심을 한 번 더 다지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가피를 느끼잖아요. 그럼요. 살면서. 근데 사실 그 터득골도 살기 어려우니까 비워졌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참 힘들어서 비워진 그 자리에 더욱이
그 사양 산업인 책방, 서점을 열고.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다고요.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거기가 원래는 이제 길이 없는 땅이었는데요. 아. 이제 물론 노력은 하긴 했으나 그 길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역시 하나의 가피 같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서점 같은 거는 이제 점점 이제 스마트폰이나 사용. 이북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점점 안 읽히고 또 잘 안 가는 곳인데 어떻게 서점이 거기서 지금 한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찾아오는 와. 서점이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걸 만들려고 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것도 가피네요. 예, 가피로서 이루어진 건데 여러 가지 우연치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시작할 때쯤에는 동네 서점에 이제 붐이 있었고, 예. 예, 그리고 동네 서점을 또 취재하는 잡지에서 저희를 또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서점을 탑으로 다뤄주고, 와. 또 그것이 다시 또 네이버 같은 곳에 메인으로 또 링크돼서 올라가고, 그게 조회수가 2만 명이 넘으니까 이제 전국에서 예, 이제 그런 곳이 진짜 실제 하나? 그리고 이제 오게 되고. 확인 답사하러 오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예. 예. 근데 맞습니다. 이게 너무나 전례가 없는 일이고 또 우리가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고정관념 시골에서 살기 어렵다. 시골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뭐 책은 잘 안 팔린다. 그런 어떤 이제 관점에 이제 함몰돼서 아마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금기의 벽을 깨고 예. 뛰쳐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결기라고 할까? 또 제가 20대 때 이제 그 잡지를 하면서 그런 고행과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극한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모험과 시도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그게 듭니다. 다 밑바탕이 된 거죠, 그렇죠. 스님. 네. 네. 터득골에서는요, 책만 또 파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에너지까지 또 얹혀주시고, 혹시 강력한 뭐 수행법 좀 네. 알려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냥 단순히 책을 팔려고 제가 거기서 서점하는 거는 그렇겠죠.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제 나름대로 아까 제가 그 나무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면서 그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골자가 되는 거는 삼디자인 학교예요. 이름이 멋지네요. 삼 예. 디자인 학교. 예.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인이라는 말, 디자인 한다 그러면 보통 뭐 예쁘게 꾸민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디자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네. 자인이라고 하는 건 독일어로 자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불성이 되겠죠. 네, 자연스럽. 디자인 그러니까 불성을 드러낸다. 예. 불성을 삶으로 드러낸다. 그게 삶 디자인입니다. 와, 좋네요, 스님. 이름 그것은 그 터득골에다가 네, 나무선에다가 나무선에다가 삼 디자인. 디자인. 그 이름이 참 다 멋지네요. 그런데 그 서점은 돈이 좀 안 된대요. 깨달음의 공간을 유지하려면 그 비용이 좀 많이 들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삼디자인 학교는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성황을 이뤘는데 이제 물론 학교 자체는 돈 버는 사업이 아니어서 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부대 사업이라고 할까요? 예. 혹은 그 삼디자인의 마지막에 이제 저처럼 이제 뭐 법명을 받든가 아니면은 자기 이름을 새로 정하는 마지막 세라모니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세라모니에서는 큰 종을 숲속에 가면 이제 오니아의 집이라고 네. 그 종각인데 종을 땅 치면서 이제 자기의 소원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소원하면은 이제 소원을 빈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면 팩트는 나 아직 안 행복해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 유심주의 입장에서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마음의 씨앗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교정하는 종을 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가수입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교정해 가수입니다. 네, 가수입니다. 예. 저게 종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종을 제가 스님 저 종인가 봐요. 예. 한번 가서 좀 한번 두들겨봐. 두들겨 한번 보시죠.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본인이 그지? 예. 이게 이제 나는 연기자입니다. 뭐 나는 아마 이제 우리 선우 선생님이 연기자가 되기 전에는 네. 얼마나 연기자가 되고 싶으셨겠어요. 아니 저 연기자 되고 싶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우연히 되셨어요? 네네. 네. 아,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연기자입니다. 되고 싶. 예, 그러니까 네. 나는 뭐 하여튼 뭐 네.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연기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물론 이제 터드골에 있는 종은 훨씬 이보다 크죠. 예. 그러면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소리가 가장 깊게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억하고 하는 거죠, 몸으로. 예. 기분 좋네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발언을 하고 네. 그 발언을 저 소리를 통해서 네. 상시로 떠올리는 거네요. 와, 그렇죠. 좋네요. 상기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것을 이제 개별적으로 작은 것들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늘 흔들릴 때마다 네. 만약 자동차 안에서 걸어놨다 그러면 흔들릴 때마다 내 원이 네. 나를 깨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절의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그래 거죠. 우리 네, 절에서 절의 이제 네. 목탁이라든가 이런 게 예, 음판 예. 모고 전부 이제 자기의 잠들어 있는 불성을 이제 불러 일으키는 그 오브제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법구라 합니다. 법구. 법구. 법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래서 판매도 하고 네. 하는 예, 이제 판매를 그것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영역들도 같이 어울러서 뭐 북스테이도 하고 이제 그러나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그 3디자인 학교를 잘 꾸려가서 이제 제가 받은 뭐 여러 가지 은혜를 좀 다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네.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그거를 또 저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거들어주는 역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것도 갚이네요. 그렇죠, 스님. 네. 어쨌든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이제 저로서는 값이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은 스님이다 보니까 이제 절에도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의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죠. 예.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든지 전법이라든지 마음 내려놓기라든지 뭐 이런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전해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훈련받고 실천해가는 것들이 저희들의 삶인데 네. 오늘 남우선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그러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오랜 저의 꿈이었고요. 네. 조금 어떤 불교도 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불교라고 하는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법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어떤 콘텐츠의 힘이 좀 문화의 힘이 좀 거기 개입돼야 네, 된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오래 만들다 보니까 오냐나무라고 하는 그림책을 일체 유심조를 맞아요. 이제 테마로 한 그림책을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알리려고 와. 예, 한때는 네. 이제 뽀로로의 극장판 감독님하고도 같이 이거를 이제 협업하셨어요? 협업하면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작업을 해왔고요. 예, 그것을 또 실현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3디자인 학교고, 그렇습니다. 박수. 그 마음을 쉬어가고 진정한 나를 찾는 공간이라니 듣는 사람들도 네. 뭐 지금 저도 언제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랬어요. 네. 공식 질문입니다. 남우선 대표님에게 불교란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란. 저에게 불교는 그 꿈을 꾸면서 꿈을 깨는 거, 예, 그게 이제 3디자인의 어떤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불교하면은 조금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개념보다는 이제 흥엄면 대한리에 같은 개념에
조금 더 자기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주 격정적인 일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꿈을 꾸는 거죠. 네. 예, 거기에서 자기라고 하는 그 꿈속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라고 하는 자의 세세생생 가져왔던 그 인격적 틀의 어려움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 자기를 해체해라. 그래서 이제 잇따라서 제가 이제 번뇌 즉 볼이라는 그 방법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갖고 맞아요. 그 꿈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어서 오세요. 네. 드디어 오셨네요. 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자기를 해체시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불교와 불교의 어떤 명상법이에요. 와, 맞습니다. 그 어려움이 젊었을 때 빨리 오는 게 낫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묻어두고 가는 거는 너무 이번 생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빨리 그걸 겪고 네. 그것이 꿈도 크게 꾸고 네. 그럼 어려움도 많겠죠. 꿈 생각하면 바로 두려워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자기라는 꿈을 깨고 너무너무 공감이 옵니다. 네. 네. 불교 잡지사 할 때 한 번, 미국 여행에 가서 또 한 번. 이거 부처님이 괜히 두 번 살려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스님 오늘 저기 남우선 대표님과 만나면 어떠셨어요? 초여름에 이른 아침 숲의 향기 같은 네. 그런 지혜가 아주 가득한 만남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남우선 거사님. 네, 맞습니다. 이 시대의 진실한 수행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그 마음의 향기, 터득골, 네, 대안면, 대안리, 네, 흥엄면을 넘어서 온 누리에 그 지혜의 향기가 가득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고향에 온 것 같은 네. 그 BTN에 오게 돼서 한번 제 전 생애를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언제나 편함없이 제자리에서 저 자신의 그늘을 내어주고 휴식을 선물하는 나무처럼 많은 이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나와 주변이 행복해지는 전법의 길에 동참한 분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BTN 법보시 붓다위의 새로운 후원자가 된 분들인데요. 김희연님, 오분금님, 이수진님, 장미숙님, 장성원님, 진영주님, 청정한 마음을 법보시로 채운 오늘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보시 공덕으로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뜻한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다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결코 다른 세상에서 통하는 문을 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도 책을 덧듯 이렇게 하던 그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보시면 일상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